창세기 백문백답 34번째 시간, 화석과 지층 형태에 나타난 지층 나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성경연대기와 관련된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11번째 과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퇴적지층, 화석과 지층의 형태를 살펴보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화석이 하나 보이죠? 이게 투구개인데요. 투구개가 퇴적지층 속에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 자, 지금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요게 보면, 삼엽충이지 않습니까? 삼엽충인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해요? 퇴적지층 속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내면, 결에 따라서 깨내면 탁 깨져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삼엽충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돌 속에 돌이 있는 거죠.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걸 깨니까 어떤 것이 발견됐냐 하면요. 이제 이런 게 발견됐다는 거죠. 자, 이 화면을 보시면 투구개가요, 이게 뭔가 이렇게 걸어간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돌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발자국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드러운 어떤 진흙 같은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자국이 남았겠죠. 그런데 이 발자국을 남기고 이 투구개가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갑자기 위에 뭔가가 퍽 덮인 것 같죠. 메모리 된 것 같죠. 그래서 얘가 답답하니까 퍼덕 꽥 이렇게 죽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어떤 논리는 이건데요. 만약에 이 투구개가 천천히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동을 하고 뭐 몇십 분이라도 만약에 시간이 몇십 분이라도 이렇게 지났다면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니까 발자국이 생겼으니까 물살이 흐르면 발자국이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갑자기 메모리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발자국을 그대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돌이 된 상태로 열리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건 굉장히 갑작스럽게 뭔가가 덮였다는 겁니다. 덮인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지층 형성이죠.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지층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씩 한번 또 살펴보죠. 자, 이 물고기가요, 이거하고 이게 좀 다른 화석인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입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태에서 돌이 된 거죠. 화석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이 물고기는요, 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려고 입에 물었는데 이걸 삼킬 시간이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매몰됐다는 거죠. 그 매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지층의 형성이죠. 이런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익티오사우루스라고 하는데요. 얘는 분만을 하다가 분만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모리 되어서 바로 돌이 되어 있습니다.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급작스럽게 매몰되었는가. 그 얘기는요, 얼마나 급작스럽게 지층들이 막 형성되었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또 재밌죠. 몽골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공룡 프로토케라톱스와 벨로시랩트의 화석입니다. 이 둘이 막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매몰된 거죠. 그 상태로 막 싸우는 상태에서 매몰. 아주 동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매몰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해요? 지층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화석인데요. 페루 리마 남쪽 350km 지점에 바닷속에 80m 두께의 규조토 퇴적지층이 있는데 그 지층 안에 346마리의 고래 화석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고래 화석 346마리. 아니, 그 엄청나게 큰 고래들이 바닷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흙에 묻혔다. 규조토에 갑자기 묻혀서 매몰되었다. 그리고 지금 화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갑작스러운 매몰, 지층 형성이 일어나서 얘들이 꼼짝도 못하고
346마리가 그대로 이 규조토에 묻혀서 돌이 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346마리의 고래들은 거북, 바다 표범, 물고기 및 나무늘보, 펭귄 등과 같은 육상동물들과 함께 뼈, 수염 등이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화석화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육지 어떤 동물들하고 같이 매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한 정보를 주죠. 자, 이 관찰된 사실을 유추해 보면요. 일단 관찰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346마리 고래들이 거북, 바다표범, 물고기 및 나무늘보, 펭귄 등과 같은 육상 동물과 함께 그리고 뼈, 수염 등이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의 화석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거대한 규모의 퇴적이었겠죠? 346마리의 고래가 물속에서 매몰되었다는 건 그들을 이 매몰시킬 만큼 그들이 피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급격한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이고요. 이들은 모두 그러니까 격변적으로 매몰된 거죠. 그 매몰되는 게 매몰시키는 그것이 뭐가 됩니까? 퇴적지층이 되는 거죠. 이 퇴적지층은 굉장히 급격하게 대규모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당시에. 그리고 화석화 과정은 신속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뼈, 수염 등 화석들을 보면 아주 섬세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생물들, 이런 유기물들이 묻혀가지고 시간이 지난다. 만약에 뭐 수천 년, 수백 년이 걸려서 화석화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은 썩어서 없어지겠죠, 형태가. 근데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화석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네브라스카입니다. 미국 네브라스카에는 이거 이제 뼈의 동굴이라고 말하는데요. 뭐 화석이 그냥 뭐 엄청나죠. 예, 화석 덩어리죠. 여기는 물고기, 공룡, 맘모스, 양서류, 다양한 6,000마리 이상의 바다 생물, 육지 동물, 식물 화석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육지, 바다 할 것 없이 엄청난 무엇인가가 휘몰아치면서 이들을 몰아 넣었고요. 이것이 모두 한꺼번에 매몰되어서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그 매몰시키면서 그걸 덮은 것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퇴적지층이죠. 그 퇴적지층을 열어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매몰은 바로 급격한 지층 형성이고요. 이 엄청난 규모로 봤을 때, 뭐, 보십시오. 물고기, 공룡, 맘모스, 코끼리,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바다 생물들하고 같이, 예, 막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는 것. 마치 패대기에 쳐진 것 같은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얼마나 격변적인 거대한 규모였는가. 이걸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자, 화석이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삼엽충이고 이건 투구개죠. 자, 이게 잠자리 화석이거든요. 근데 잠자리 화석이 어떻게 해요?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돌 속에 돌로 이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잠자리 날개, 몸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이게 고스란히 그대로 그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돌이 되어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썩어서 없어질 만한 시간이 없이 바로 화석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만 하겠죠. 오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썩어버리면 이런 형태가 이렇게 자세하게 남아있기가 힘들겠죠. 자, 요거는요, 이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바다에 있는 그 젤리피쉬. 이거 저희 뭐 어릴 때 바닷가에서 해파리 보면 장난으로 그죠? 이 등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모래사장에 올려놓으면 뭐 5분, 10분이면 어떻게 해요? 녹아서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흐물흐물하게. 그런데 얘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돌이 되어 있죠. 아, 이 화석화 과정이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가 알 수 있죠. 돌이 되는데, 화석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편견이라는 겁니다. 관찰된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주죠. 제가 잘 가지고 다니는 이게 화석인데요. 삼엽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세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화석화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얘 몸체 색깔하고 얘 돌 색깔이 같잖아요. 얘 몸체, 해파리 몸체 색깔하고 돌 색깔이 같죠. 그리고 잠자리도 보면 그죠? 잠자리 색깔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 속에 이런 색깔의 광물질들이 스며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이 되는 어떤 퇴적지층의 돌 색깔하고요, 이 화석의 색깔이 같은 겁니다. 같은 물감이 칠해졌다. 이 교결 물질, 광물질들이 스며 들어간 거죠. 화석은 이런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1886년 6월 새벽 뉴질랜드 북방섬 타와웨의 북쪽에 위치한 로투루아산의 산정이 29km나 뻥 날아갔습니다. 화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매몰된 지 이제 60년 후에 발굴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 발굴된 그 집에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돼지고기인데 이게 돌이 되어 있습니다. 돌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화석화되어 있는 거죠. 화석이 되어 있는. 자, 모자도 돌이 되어 있었고요. 소세지입니다. 밀가루 포대 이런 게 다 돌이 되어 있습니다. 왜 돌이 되었을까? 이것을 화석화시킨 것은 어떤 이 교결 물질, 이들을 화석화시키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시멘트 같은 거죠. 시멘트가 스며들면 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어떻게 해요? 그 마치 붕어빵 틀에 넣은 것처럼,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광물질들이 스며 들어가면 지금 이 소세지 화석에 이게 소세지 성분이 남아 있겠습니까? 없죠. 유기물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분해되고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형태를 고스란히 거기에 스며 들어간 광물질들이 그대로 돌이 되어서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화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교결 물질이 스며 들어가면 얘들은 시멘트가 굳는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화석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다지층 화석이 또 지층이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형성되는데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나무 한 그루가 여러 지층들을 이렇게 뚫고 써 있죠. 자, 이게 어떤 힌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지층들을 관통하고 있는 나무 화석, 여러 지층들을 화석하고 관통하고 있는 나무 화석, 이 어떤 정보들을 줍니까? 이 나뭇잎 하나도요, 이렇게 여러 지층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이거 이제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게 뭐 수백만 년이 걸렸다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는데, 그런 시간을 얘기하지만 얘가 어떻게 해요? 이 주둥이가 이렇게 박혀 갖고 여러 지층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여기서 박혔는데 수십만 년이 흐르면서 막 이렇게 그 시간 동안 얘가 이렇게 딱 박혀서 여러 지층이 형성되었다. 좀 이상하죠? 나무 한 그루가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 탁 서서 그대로 밑에서부터 돌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층이 그만큼 쌓일 동안 나무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층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쌓였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이 다지층 화석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층과 지층 사이의 면을 보면요, 퇴적지층 면을 보면 마치 면도날로 자른 듯한 아주 반듯하게 이런 층리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단위 퇴적층 사이의 접촉면이 칼날처럼 깨끗한 층리면, 이게 흔히 발견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지층과 이 지층, 층과 층 사이에 침식이나 이런 세월의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퇴적 지층과 지층 사이에 어떤 이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그죠? 이렇게 퇴적 지층이 쌓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깎이고요, 또 위에 지층이 쌓이고 깎이고 또 지층이 쌓이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관찰되는 퇴적 지층들은요, 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퇴적 지층들 사이에 전혀 세월의 흐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남극 대륙의 퇴적 지층이지 않습니까? 마치 시루떡떡판처럼 이렇게 보이죠. 여기 이제 다음 제가 들어가서 뭐 지층 쳐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층과 지층 사이 굉장히 편편하죠. 세월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평평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생물 활동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퇴적 지층 속에는요. 지층이 쌓이고 그 사이에 막 이렇게 그저 뭐 두더지도 지나가고 지렁이도 지나가고 막 구멍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걸 생물의 흔적, 생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생흔들이 이렇게 나무가 내려가서 뿌리가 썩으면 또 이렇게 썩고 없어지면 거기에 구멍 이런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퇴적 지층 안에는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 이 퇴적지층은 뭔가 어떤 갑작스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막
쌓여 나간 것 같은 이런 흔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단위 퇴적층 사이에 생물학적 변동에 의한 파괴가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이 퇴적지층들이 쌓여갔다라고 하는 유추를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지층이 실제로 그렇게 빨리 형성될 수 있을까? 1980년 5월에요. 여기가 이제 캘리포니아주고 오레곤주, 워싱턴주죠. 워싱턴주 남쪽에 여기 세인트 헬렌스 산이 있는데요. 이 산에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사진 촬영하러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화산에 의해 이건 미리 이제 경고된 화산이었기 때문에 화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지층만 살펴보기로 하면 이게 하루 만에 쌓인 지층입니다. 또 이런 거는 하단 3분의 1을 여기는요. 80년 5월 18일 오후 시간에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층 보이시죠? 요 층은 6월 12일 7.6m 두께로 이렇게 지층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82년 3월 19일 날 다시 한번 울컥했는데요. 이때 위에 있는 이런 지층이 한꺼번에 쌓였습니다. 지층은 어떻습니까? 울컥울컥 이렇게 쌓이더라는 거죠. 이건 이제 1980년 6월 12일 후 폭발 시에 3시간 만에 이런 퇴적지층이 쌓이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석의 모습과 지층의 모습에 나타난 시간은 실제로 수억 년, 수천만 년 오랜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형성되었다고 동의가 되십니까? 퇴적지층의 나이가 수천 년 이내라고 한다면 퇴적지층의 형성이 이보다 더 오래 걸렸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퇴적지층의 나이가 이 수천 년 이내인 것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퇴적지층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형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많은 증거들이 이렇게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렇다면 단지 수천 년이라는 시간 내에 어떻게 지금 퇴적지층이 지구 표면 75%를 평균 1.6km, 1600m 두께의 퇴적지층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엄청난 퇴적지층들이 정말로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어떻게 형성됐을까? 그리고 그 퇴적지층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화석들이 있잖아요. 생물 화석들이 있다는 거죠. 이 화석들이 돌이 되어 있단 말이죠. 돌이 되어 있는데 이 화석들이 어떻게 해요? 이 생물들이 돌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얘들은 분명히 그 퇴적지층이 형성되면서 묻힌 건데 얘도 지금 돌이 되어 있고 퇴적지층도 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을 돌로 만들 만큼의 엄청난 양의 광물질, 교결물질들이 어디선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제공되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